아니, 근데 집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 척하고 살았대? 소름이지 않아? 우린 진짜 없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괜히 불쌍해서 이것저것 챙겨줬네. 쉬 지수 엄마 온다. 그날 유치원 담벼락 뒤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엄마들이었어요. 같이 여행 가고 아이들 생일 챙기고 새벽에 아프면 달려와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꺼낸 뒤부터 사람들은 갑자기 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제 딸까지 그 분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40대 중반 주부 한보람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너무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39의 딸 지수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워낙 늦게 가져서 그런지 지수는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남편은 조용한 성격이고 일도 바빴습니다. 평일엔 거의 얼굴 보기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아이 관련된 일은 대부분 제 몫이 됐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인간관계는 거의 끊겨 있었습니다. 원래 친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고 다들 자기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지수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처음 엄마들과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어요. 아침마다 유치원 앞에서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애들 오늘도 안 들어가려고 난리네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지수는 비 맞은 운동화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었고, 저는 장바구니에 우유랑 두부를 들고 정신없이 아이 손 붙잡고 있었죠. 그때 민지 엄마가 먼저 우산을 기울여 주더라고요. 어머, 지수 엄마, 이쪽으로 좀 들어와요. 지수 다 젖겠다. 그 말이 참 별거 아닌데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작은 친절 하나에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같이 커피 마시는 사이가 됐고 어느 순간 네 명이 거의 붙어 다니게 됐어요. 수진 엄마는 굉장히 야무진 스타일이었습니다. 항상 아이 옷도 깔끔하게 입히고 아침마다 본인 화장도 단정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생활이 안정돼 보였어요. 말도 늘 예쁘게 했습니다. 지수 엄마는 사람이 참 순한 것 같아요. 지수도 엄마 닮아서 말투가 참 착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민지 엄마는 정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늘 뭘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습니다. 참외 좀 먹어봐요. 오늘 들어온 건데 진짜 달아. 애들 딸기 좋아하지? 이거 가져가. 한 번은 제가 장염으로 며칠 앓은 적이 있었어요. 지수 돌보느라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녁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민지 엄마가 죽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 애 보면서 아프면 진짜 서럽잖아. 죽이라도 먹어요. 그날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혜경 엄마는 4명 중에 가장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옷도 세련되게 입고 다녔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었어요. 식당 예약도 늘 혜경 엄마가 했고 키즈 카페나 여행 장소도 대부분 혜경 엄마가 정했죠. 거긴 주차 헬이야. 애들이랑 가기 힘들어. 내가 아는 브런치집 있는데 거기 진짜 괜찮아. 거기로 가자. 다들 자연스럽게 혜경 엄마 말을 따랐고 저 역시 그게 편했습니다. 괜히 든든했거든요.
아이들 방학 때는 같이 근교 펜션도 갔어요. 애들은 거실에서 이불 깔아놓고 과자 먹으며 뛰어다니고, 엄마들은 밤늦게까지 맥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날 혜경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짜 오래 보자. 애들 커도 계속.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아, 나도 오랜만에 진짜 친구가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 명품 가방도 없었고, 옷도 늘 몇 년째 입던 것들이었어요. 겨울 패딩도 오래 입어서 소매 부분이 살짝 닳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아이 키우는데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엄마들 말을 듣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브런치 카페에서 다 같이 밥 먹는데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러자 혜경 엄마가 웃으면서 제 손을 막았습니다. 에이, 지수 엄마 돈 아껴야지. 오늘은 내가 낼게. 다들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순간 얼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한 번은 민지 엄마가 아이 옷을 한가득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첫째 금방 커서 못 입어. 지수 입히면 딱이겠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연신 고맙다고 했는데 옆에서 수진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 엄마는 진짜 생활력 강해. 나는 저렇게 알뜰하게는 못 살아.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순간 헷갈렸어요. 하지만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때까지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인생에 오래 남을 친구들이 될 거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알뜰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20대 때는 예쁜 카페 가는 것도 좋아했고,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늦게 낳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지수를 임신했을 때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들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목동 쪽은 초등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르대. 서울 애들은 영어 노출량 자체가 다르다더라. 학군이 결국 무시 못한다니까.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결혼 후 신도시로 내려왔거든요. 솔직히 생활은 여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대형 마트도 가깝고 공원도 넓고 주차 스트레스도 없었죠. 그런데 아이 교육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서울 들어가야 하나? 그 고민을 남편한테 처음 꺼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밤이었고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응? 나 서울집 하나 알아보고 싶어. 남편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절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지수 태어나면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신경 쓰여서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당시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벌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았죠. 한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출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알아. 그럼 몇 년 진짜 아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몇 년 죽었다 생각하고 버텨보자. 저희는 그렇게 서울 변두리에 낡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반전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낳으며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진 게. 지수가 태어나고 사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우선 제 소비부터 줄였습니다. 옷부터 안 샀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하나도 안 샀습니다.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집어 들다가도 가격 보면 다시 내려놨고 카페도 거의 안 갔어요. 혼자 있을 때 믹스커피 타 먹었습니다. 지수 장난감도 새 제품보다 거의 당근에서 구했어요. 한 번은 지수가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공주 인형을 안고 안아주는 날이 있었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순간 마음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가격표 보니 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지수 학습치 한 달치였어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말했죠. 지수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해볼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애가 유모차에서 잠들었는데 괜히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당근을 몇 시간 뒤졌어요. 며칠 뒤 똑같은 인형을 훨씬 싸게 구했을 때는 이상하게 혼자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서도 저는 알뜰한 사람 이미지가 됐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쇼핑몰 문화센터에 갔다가 끝나고 다 같이 옷 구경하는데 혜경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지수 엄마는 진짜 쇼핑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민지 엄마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일만 하면 눈 돌아가는데 다들 웃었고 저도 같이 웃었어요. 사실 사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저도 예쁜 코트 입고 싶었고 좋은 화장품 사고 싶었죠. 그런데 저는 자꾸 숫자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거 안 사면 대출이자 보탤 수 있는데 외식 한번 줄이면 그 돈 모을 수 있겠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목표가 생기면 정말 무섭게 버티게 된다는 걸요. 그것도 아이를 위해서라면요. 그러다 지수가 유치원 적응을 하고 조금 안정됐을 무렵 저는 새벽 물류센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당신 몸 상해. 새벽 일 진짜 힘들다던데. 그런데 저는 그때 이상할 정도로 독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목표 금액 채우고 서울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몇 년만 할게. 지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새벽 3시 반 알람 소리는 아직도 끔찍해요. 겨울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패딩 껴입고 나가면 얼굴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물류센터 안은 늘 차갑고 박스 나르는 사람들 표정엔 말 수가 없었죠. 처음 며칠은 진짜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팔목은 끊어질 것 같고 허리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집에 돌아오면 지수는 남편이 출근하면서 유치원에 데려다줘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수가 항상 끌어안고 자는 분홍색 이불이 침대에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이불을 껴안으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수야. 엄마가 정말 좋은 환경 만들어주도록 노력해볼게.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엄마들한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굳이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괜히 말하기도 쑥스러웠어요. 한 번은 수진 엄마가 제 손 거칠어진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지수 엄마, 손 왜 이래? 주부습진 왔어? 순간 움찔했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아, 요즘 집안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사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손이 다 갈라진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너무 처절해 보일까 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들은 이미 저를 좀 힘들게 사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놓고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 챙겨줬죠. 반찬도 챙겨주고, 아이 옷도 물려주고, 커피값도 종종 내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드디어 계산기 숫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목표로 잡았던 금액이 거의 채워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제 통장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진짜 해냈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그동안 새벽에 울면서 출근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몇 개월 뒤에는 서울집 세입자도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서울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한참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냐고요? 솔직히 가족 다음으로는 그 엄마들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제 친구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너무 혼자 버텼거든요. 새벽에 일 나가면서도 누구한테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고,
돈 모으는 것도 늘 혼자 계산기 두드리며 견뎌왔어요.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유치원 엄마들이었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겠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조금 뿌듯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버틴 시간을 제일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날은 오랜만에 4명이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물류센터 일을 시작한 뒤로는 피곤해서 오전에는 자주 못 만났거든요. 혜경 엄마가 새로 생긴 브런치 식당에 가보자고 해서 점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괜히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몇 년 전에 사놓고 아껴 입던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고 화장도 오랜만에 조금 했죠. 거울 보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눈 밑이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까 이미 셋이 와 있었어요. 민지 엄마가 절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지수 엄마, 얼굴 보기 힘들다 진짜. 혜경 엄마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거의 연예인급이야. 수진 엄마는 메뉴판을 보다가 절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누가 걱정해준다는 말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날 분위기는 처음엔 정말 평소와 같았어요. 애들 영어학원 얘기하고 초등학교 어디 보낼 건지 얘기하고 혜경 엄마가 새로 산 식탁 자랑도 했습니다. 이번엔 대리석으로 바꿨는데 남편이 또 비싸다고 난리였잖아. 민지 엄마가 바로 맞장구 쳤죠. 근데 혜경 엄마 집은 그런 거 나야 어울려.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날 계속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요.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괜히 혼자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다 음식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곧 이사 가게 됐어. 민지 엄마가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 진짜? 어디로? 저는 괜히 웃으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서울 쪽으로. 그 순간이 아직도 너무 선명해요. 정말 이상하게 공기가 멈췄거든요. 수진 엄마 젓가락이 딱 멈췄고 민지 엄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경 엄마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어요. 서울? 갑자기? 전세로? 매매로? 저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 예전에 전세 끼고 사둔 집이 있었거든. 이제 세입자가 나가게 돼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갑자기 뚝 끊긴 느낌이었어요. 혜경 엄마가 제일 먼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평소와 조금은 달랐어요.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안 웃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러니까 집이 원래 있었던 거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바로 들어갈 형편이 안 돼서 계속 돈 모으고 있었지. 수진 엄마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굳이 먼저 얘기할 타이밍이 없었어. 아, 수진 엄마는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 안에 되게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엄마가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어요. 나는 진짜 지수 엄마 엄청 힘든 줄 알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애 옷도 더 챙겨주고 그랬는데.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 진짜 고마웠지.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됐어. 근데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친절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처럼 느껴졌거든요. 혜경 엄마가 냅킨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일인데 솔직히 좀 서운하긴 하다. 저는 얼어붙은 채 혜경 엄마를 바라봤어요. 우린 진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은 웃으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을 콕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부러 숨긴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집 있다고 말하는 것도 괜히 민망했거든요. 대출도 많았고 몇 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수진 엄마가 툭 말했습니다. 근데 설 오래된 아파트면 녹물 같은 건 괜찮아? 민지 엄마도 바로 말을 받았어요. 맞아. 공기도 안 좋다는데 지수 기관지에 괜찮아? 혜경 엄마는 물 마시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서울 가라고 해도 싫어. 너무 답답하지 않아? 다들 계속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 한마디도 축하처럼 안 들렸어요. 그 돈 주고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 난 솔직히 이해 안 되더라. 거기 엄마들 엄청 기 세다던데 지수 엄마 성격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와, 진짜 고생했다. 축하해.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저는 그런 말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선 제가 좋은 소식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던 걸 들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식당 나오는데 혜경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잘 됐네. 근데 그 말조차 별로 따뜻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괜히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 있다고 말 안 한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나?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건 바로 느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사람 기분이라는 게 한번 이상한 생각 들기 시작하면 괜히 모든 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단톡방에도 평소처럼 말을 걸었어요. 오늘 하원하고 공원 놀이터 갈 사람.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이 왔거든요. 같이 가자. 몇 시? 애들 간식 뭐 사갈까? 그런 식으로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들 읽기는 읽었는데 조용했어요.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쯤 뒤에 민지 엄마가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키즈카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엄마 딸, 민지 엄마 아들, 혜경 엄마 아들까지 셋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 반응이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나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약속돼 있던 자리였나? 그렇게 혼자 계속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수가 제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애들 키즈 카페 갔네? 어, 근데 나는 왜 안 갔어?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마 갑자기 간 건가 보다. 근데 아이는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잖아요. 지수가 가만히 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만 안 부른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괜히 단톡방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던 대화들이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수진 엄마가 오늘 애들 진짜 잘 놀았다 라고 올리면 민지 엄마가 다음엔 더 일찍 만나자 이렇게 답하는데 그 안에 저만 없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거야. 설마 애들 엄마들이 나 하나 빼고 그러겠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이상 모른 척하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지수랑 친했던 유치원 친구 유나 생일 파티가 있었거든요. 매년 같이 케이크 고르고 선물 같이 고민하고 사진도 다 같이 찍던 자리였습니다. 작년엔 제가 풍선까지 미리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날짜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원하던 날 지수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응? 오늘 유나 생일 파티한대. 그래? 근데 애들이 나한테는 비밀이래.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수는 원래 밝은 아이인데 그날은 집 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신발 끈만 보면서 걷더라고요. 저는 괜히 더 밝은 척 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근데 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뭐 잘못했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르고 상처받잖아요. 저는 급하게 지수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우리 지수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말하면서도 목이 메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유치원 앞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멀리서도 지수 엄마 여기 하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보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제가 다가가면 대화 주제가 끊기고 웃음소리도 애매하게 멈췄습니다. 한 번은 하원 기다리는데 수진 엄마랑 혜경 엄마가 뭔가 얘기하다가 저 보더니 갑자기 입 다무는 걸 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사람을 진짜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내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혹시 진짜 제 착각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수 데리러 갔는데 지수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치원 담벼락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엄마 목소리였어요. 근데 진짜 웃기지 않냐? 누가 작게 물었습니다. 뭐가? 아니, 집 있으면서 그렇게 힘든 척한 거. 순간 제 발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라고요. 민지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애 옷도 엄청 줬잖아. 다른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음흉한 느낌 있지 않아? 맨날 무료들임 받아가고 엄청 아끼고 살길래 진짜 힘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약간 궁성 맞다 생각했었거든.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특히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민지 엄마였어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에 죽 끓여다 주는 사람, 지수 간식 챙겨주던 사람, 지수 엄마 힘들지? 라고 말해주던 사람. 근데 그 모든 기억들이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하게 챙겨준 걸까요? 저는 담벼락 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지수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손잡이를 너무 세게 잡아서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의 친절은 생각보다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담벼락 뒤에서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같은 말만 맴돌더라고요. 집 있으면서 힘든 척 했다. 궁상 맞다 생각했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챙겨줬지. 특히 민지 엄마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어요. 그 이후 단톡방은 사실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만 조용해졌어요. 나머지 엄마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사진 올리고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나 보내면 갑자기 흐름이 끊겼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서 보냈어요. 애들 이번 주말에 키즈 카페 갈래? 읽은 숫자는 금방 올라갔는데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30분 뒤에 혜경 엄마가 갑자기 딴 얘기를 올렸습니다. 다들 영어학원 어디로 보낼 거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일부러 모른 척 하는구나. 그 짧은 침묵 하나가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지수가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었잖아요. 엄마들끼리 틀어지면 결국 아이들까지 불편해질까봐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유치원 앞에서 마주쳐도 어색했고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지수 엄마 커피 마시러 가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존댓말 하나에도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혜경 엄마가 그랬습니다. 원래는 제일 살갑게 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딱딱해졌거든요.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그냥 조용히 멀어질까? 아니면 제대로 얘기를 해볼까? 근데 어느 날 밤 지수의 잔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더는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단톡방에 보냈어요. 우리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내가 불편한 게 있어서.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혜경 엄마가 짧게 보냈어요. 그래, 시간 맞춰보자. 예전 같으면 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분위기는 끝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예전엔 만나자마자 애들 얘기하고 웃고 그랬는데 그날은 다들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민지 엄마는 아이스 커피 빨 때만 괜히 만지작거렸고 수진 엄마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혜경 엄마만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근데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혹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말 하고 나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아니야, 지수 엄마, 오해야.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혜경 엄마였어요. 잘못이라기보단 신뢰가 깨진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멍했습니다. 신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신뢰가 왜 깨져? 혜경 엄마는 냅킨을 접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지수 엄마가 정말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집에 있었잖아.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집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출도 많았고. 수진 엄마가 그 말을 끊더라고요. 그래도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말이 막혔습니다. 수진 엄마는 팔짱 끼고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속은 기분이야. 속았다고? 집 있으면서 없는 척 한 거잖아. 그 순간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없는 척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 돈 없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껴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없는 척 한 적 없어. 그냥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해서 아낀 거야.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민지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 그리고 이어진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옷도 그렇게 안 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좀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고맙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마치 불쌍한 척해서 얻어간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때 혜경 엄마가 되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 엄마, 우리가 너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더 아팠어요. 혜경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무서워졌어. 너무 속을 모르겠잖아. 그 순간 마음속에서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애초에 나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힘들어 보여야 편했고, 그래야 자기들이 챙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구나. 그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나는 너희 속인 적 없어. 목이 너무 메어서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 조용히 준비한 것 뿐이야.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3년 동안 그렇게 매일 붙어 다녔는데 관계 하나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날 카페 나오는데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너무 추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처음엔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지수 엄마, 우리 너무 예민했나 봐. 그날은 서로 오해한 것 같아. 그런 말이라도 하나 올까 싶어서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엄마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잘 지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유치원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원하면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부러 시간을 늦춰갔어요. 괜히 마주치는 게 싫었으니까요. 멀리서 웃음소리 들리면 괜히 심장이 먼저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원시키고 지수 손잡고 나오는데 민지 엄마랑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수 엄마 커피 마시러 갈래?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만 살짝 숙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 사이가 끝날 때 꼭 싸우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더 이상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눈빛이 되는 거였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리하면서 자꾸 손이 멈췄어요. 지수 옷장 안에 민지 엄마가 물려준 패딩이 있더라고요. 팔 부분이 살짝 해졌는데도 제가 정말 고맙게 입혔던 옷이었습니다. 수진 엄마가 준 영어 전집도 있었어요. 우리 애는 이제 안 보니까 지수 읽혀 하면서 보내줬던 책이었죠. 예전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책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고마웠던 기억이 갑자기 다 부끄러운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힘들어?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 사실 남편한테도 자세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괜히 제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거짓말한 사람처럼 된 건지 모르겠어. 말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더 울컥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지수는 신나서 자기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서우집 가서 내 방에 놓을 거야. 애는 마냥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지수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어른들 감정 때문에 애까지 눈치 보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여기 친구들이랑 안 놀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애 앞에서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새로운 동네 가면 새 친구 사귈 거야. 그러자 지수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착하니까 또 친구 생길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한테 위로받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며칠 뒤 드디어 이삿날이 됐습니다. 서울 들어오는 길에 창밖을 계속 봤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기쁘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잃은 것도 있다는 걸 실감한 느낌이었습니다. 새 집은 솔직히 엄청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예전 집보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베란다 창틀에도 세월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왔어요.
지수는 들어오자마자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햇빛 진짜 많다. 내 방도 크다. 애 웃는 소리 들으니까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짐 정리하다가 잠깐 밖에 나가 커피 한 잔을 사왔습니다. 새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엄마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저는 순간 괜히 긴장했습니다. 예전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애가 우리 애랑 비슷한 나이 같아서요. 정말 별말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선입견 없이 다가온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좀 더 작아진 평수, 제일 저렴한 디자인으로 새로 한 도배, 세월이 느껴지는 창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예전에는 늘 엄마들 눈치 보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피해주기 싫었고, 미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어 보여서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나아졌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엄마들이 생각납니다. 좋았던 시간까지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 진심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진심 위에 비교와 우월감 같은 감정도 함께 얹혀 있었던 거겠죠. 이제는 원망보다는 그냥 조금 씁쓸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삶을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누구를 속인 적도 없었고, 그저 제 아이를 위해 묵묵히 버텨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 눈치보다 제 행복을 먼저 지키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사람 사이에 질투라는 게 꼭 돈이 많고 적음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편하게 다가오지만 막상 내가 조금 나아지는 순간 불편해 하기도 하죠. 하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수 엄마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 여사였습니다.